서울대 나와서 단어 외우고 뭐 구문 정리하고 네. 문법 정리하고 문제풀이하고 이런 방법으로 공부했다. 원서 읽기가 극소수 학생들이 가능한 게 아니라 이러면은 원서 읽기는 현실성이 없어요. 원서 읽기 방법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다. 교육 불평등을 만드는 정보 비대칭 부숴버리겠습니다. 남기정입니다. 백시입니다. 오늘은 원서 읽기는 극소수의 아이들한테만 효과가 있는 방법인가를 주제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고등학교 학생들 대상으로 올라오는 뭐 유튜브 콘텐츠 같은 것들 네. 굉장히 많아요. 유튜브뿐만 아니라 뭐 공중파에도 그런 거 많죠. 영어 학습법 이런 건데 거기서 이제 소개되는 방법들이 거의 다가 흔히 말하는 학습식 방법이에요. 단어 외우고 뭐 구문 정리하고 네. 문법 정리하고 문제풀이하고 이런 것들인데 서울대 나와서 이런 방법으로 공부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네.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될까요? 원서 읽기가 극소수 학생들이 가능한 게 아니라 학습식으로 영어 공부하는 게 극소수만 가능해요. 지금 이렇게 나오셔가지고 학습식으로 막 공부를 해서 성공하신 분들은 특이한 분들이에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게 맞아요. 그래서 학습식으로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뭐 서울대 갈 정도의 실력을 가진다. 그거는 전체에서 1% 봅니다. 그러니까 99%의 분들은 이 방법으로 해서 지속적으로 공부하기가 어려워요. 저도 이제 공감하는 게 이 학습식이라고 불리는 방법들이 단어 외우고 네. 이 구문 이론 정리해서 이 공식이죠, 일종의 네. 수학 공식 같은 거죠. 네. 일종의 어떻게 보면은 공식을 글을 읽으면서 적용하는 훈련 정도 네. 하는 거죠. 이런 건데 일단은 이게 되려면은 단어를 외우는 게 핵심적인 건데 네. 단어를 계획적으로 외울 수 있는 사람들이 많지가 않다. 이게 적어도 일반적인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단어 시험을 뭐 예를 들어서 범위를 한 50개 놓고서 만점 받는 정도 수준인데 한 달 있다가 똑같은 50개를 점검해 봤을 때 몇 퍼센트를 기억하냐? 이게 뭐 반도 기억을 못 하거든요. 네. 이게 보통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반복을 안 하면은 반이 뭡니까? 3분의 1도 기억이 안 날 거예요. 예, 생암기니까. 근데 이게 결실을 맺는다는 거는 그 한 달 정도 기간 안에 이거 반복을 계속 한다는 거거든요. 네. 계획적으로. 이런 계획력이랑 실천력을 그 꾸준함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 이거는 자기 자신을 돌이켜 보면 알 수 있어요. 그걸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비율이 많지가 않다. 그래서 방법은 명확해요. 하지만 확률이 굉장히 높은 방법이냐? 그거는 아닌 것 같다. 그래서 대치동 아이들도 이 학습식을 잘하는 게 아닙니다. 대치동에 있던 타 지역에 있던 아이들은 비슷해요. 그래서 이 학습식을 하면은 굉장히 힘들어하죠. 단어를 외웠는데 맨날 까먹게 되고 빨리 스트레스를 풀어야겠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죠. 우리 대치동 아이들도. 단어 지금 이제 아이들 만나고 있는 아이들 중에 뭐 상당수가 우리 뭐 초등 고학년, 중학생들 이런 애들 많잖아요. 그런 아이들 중에 잘하는 애들이 어떤 유형인가, 어떤 성향인가를 보면은 어떤 게 확률이 높은 방법인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초등 고학년이나 중학교 때 영어 단어를 굉장히 많이 알고 있는 애들이 있어요. 진짜 수준이 높다, 어휘가. 이런 친구들이 있는데 이 친구들의 대부분이 사실은 영어 단어로 이렇게 단어장으로 외워서 어휘를 습득한 게 아니에요. 그 단어장을 보기는 봤는데 이 친구들도 뭐 일부분은 이걸로 어휘를 너희가 많이 습득했냐 물어보잖아요. 그럼 그거는 비중이 굉장히 적다고 하고 실제로는 글 같은 거 많이 읽고 많이 듣고 해서 어휘를 익혔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특히나 초등식이랑 그 중등 한 1, 2학년 정도 때까지는 이 흔히 말하는 학습식 단어 외우고 구문 정리하고 문법 정리해서 하는 게 확률이 굉장히 떨어진다. 근데 요거는 나이가 좀 차면은 약간 다른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네. 예를 들어 뭐 고등학생이다 하면은 고등학생들 중에는 이런 거 구현할 수 있는 아이들 비율이 좀 늘어나거든요. 그렇죠. 그 정도 나이가 되면은 특히나 뭐 원래 공부를 굉장히 잘하는데 그러니까 학습력이 있는데 영어를 늦게 시작했다. 네. 말 그대로 이제 학교 영어 정도만 했다. 음. 그러면은 효용이 있다. 저는 이 정도로 봐요. 한글로는 독서를 굉장히 많이 해놔서 글에 대한 이해가 높고 집중력 좋고 계획성 있고 참을성, 끈기, 실천력 이런 게 다 있는 애들이 네. 가끔 있죠. 네. 예, 근데 그 비율이 좀 높아지죠. 고등학교 되면은 네. 그런 친구들한테는 효과를 나타내지만 비율을 봐야죠. 확률. 어떤 게 확률이 더 높냐? 저는 그 원서 읽기, 책 읽기가 확률이 높다. 그래서 원서만 읽어가지고 영어를 뭐 다 잘하고 이런 건 얘기 드린 건 아닌데 확률이 훨씬 더 높아요. 영어를 잘할 수 있는 확률은 원서 읽기로 학습식보다는
저 10배 보고 있습니다. 10배. 뭐 이런 말씀을 하세요. 이 원서 읽기는 대치동 아이들이니까 그렇게 가능한 거지. 네. 기타 뭐 학군지가 아닌 지역에서는 이렇게 하는 거는 좀 힘들다 이런 말씀을 종종 하시거든요. 네. 요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대치동 아이들을 매일 지도하고 있지만 아이들은 다르지 않아요. 그 지적 능력이라든가 공부할 수 있는 공부하는 능력 자체가 그렇게 틀리지 않습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에는 어느 정도 이런 사고공부 방식이 깔려 있지 않나 보는 게 뭐냐면은 어느 정도의 영어 실력 수준이 있어야지만이 원서 읽는 게 가능하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죠. 단어를 알아야지 기본 단어 정도는 알아야지 원서 읽는 게 가능하다. 일정 수준이 안 되면은 원서 읽기가 불가능하니까 그걸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소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은데 이 흔히 말하는 대치동 아이들이라는 애들이 읽는 책의 수준을 보자고요. 네. 굉장히 낮은 걸로 시작하는 거예요. 네. 한 페이지에 2단어 이런 걸로 시작해요. 많아야 한 줄, 2줄 있는 이런 걸로 시작하는데 이거에 뭐 그렇게 많은 영어 실력이 밑바탕이 깔려 있어야 되냐? 그렇지가 않다고 보는 거죠. 어저께 있었던 일인데요. 제가 지도하는 학생인데 소크라테스의 마지막 삶의 끝에 재판도 받고 막 이랬잖아요. 그걸 이제 플라톤이 쓴 책을 읽고 와 이거 재밌다, 이거 좋아요 이런 아이인데 제가 그 어수본 시리즈라고 있어요. 챕터가 얇고 좀 어린아이들이 읽을 수 있는 책인데 그걸 딱 보더니 와 이거 내가 옛날에 읽었던 책인데 이걸 다 읽었다는 거예요. 막 파란색도 있고 빨간색도 있고 막 색깔을 얘기하면서 막 즐거워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를 보시는 게 좋아요. 이게 아주 쉬운 책부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철학책도 읽을 수가 있고 이렇게 다양한 책을 읽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원서라는 게 뭐냐? 이게 이 정의가 좀 다른 것 같아요. 많은 경우에 논의가 제대로 원활하게 안 될 때는 같은 단어를 쓰는데 다른 걸 서로 의미하고 있는 경우가 많잖아요. 저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말하는 원서는 좀 어려운 원서다. 아 이렇게 보거든요. 사피엔스 막 이런 거. 예, 예, 그런 거나 적어도 막 해리포터 이런 거. 이런 거를 원서라고 생각하시면은 그러면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이해가 된다. 근데 원서 쉬운 거는 어떤 게 쉬운 원서죠? 저희 아들내미가 읽고 있는 거. 뭐죠? 지금 글자를 몰라요. 그쵸. 문맹 단계에 그죠. 머무는 상태인데요. ABC 몇 개 알잖아요. A 정도 알 것 같아요. 그쵸. 하나? 하나. A도 확신을 할 수 없어요. 아. 왜냐면 가르친 적이 없기 때문에 어렴풋이. 들었던 거죠. 그냥 소리로 들어서. 귀로 딴 거예요. 아, 그런데 이제 보면은 뭐 요새 이제 보니까 그 Fly Guy 같은 게 그쵸. 되게 어려워요, 책이 사실은. 아, 근데 내용이 재밌거든요. 네. 그림이 좀 재밌고 네. 그거 읽는 거를 괜찮아 하고 있어요. 음. 그거는 읽어달라고 많이 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예. 그리고 이제 똑같은 책을 한 5번 이렇게 읽으면은 네. 한 2표현 정도를 습득하더라고요. 오. 네. 이렇게 시작한다. 예전에도 말씀해 주셨고 예를 들면 반 이상이 뭐 1등급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러면 유독 대치동에서 그렇게 잘하는 이유는 원서 읽기 방식 요거가 많이 좀 퍼져 있기 때문이라고 봐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플라이 가이 뭐 이런 거 안 읽고 그냥 학교 공부만 어느 정도 따라가는 정도로 하다가 나중에 학습식을 해가지고 모의고사 1등급, 수능 1등급 이거 맞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런 애들이 있어요, 있기는. 근데 굉장히 좀 소수죠, 대치동에서도. 근데 많은 경우는 어렸을 때는 책을 좀 읽어요. 원서 좀 읽고 뭐 매직 트리 하우스는 이런 거 좀 많이 읽다가 중학교 막 고등학교 되면 그게 딱 끊겨가지고 그때부터 학습식 조금 하거든요. 그러면은 생각 자체가 나 학습식을 했으니까 지금 영어를 잘하는 거야. 어렸을 때 읽었던 그 유치하고 짧았던 책들 그런 것들은 생각을 안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저는 이제 바깥에서 보잖아요. 지도하는 입장에서 보잖아요. 그러면 얘네들의 실력의 대부분은 반 이상은 학습식이 아니라 원서 읽기에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라면 약간 막 힘들었어. 그래서 막 단어 외우고 이거 하다가 힘들었잖아. 그래서 난 지금 잘하는 거야. 나 이렇게 열심히 투자해가지고 고생해서 이겨내고 지금 공부 잘하는 거야. 근데 어렸을 때 했던 원서 읽기는 뭐 재밌어서 많이 읽었어. 뭐 1000권, 2000권 이렇게 읽었을걸? 이렇게 그냥 생각한다고요. 그거는 공부라고 생각 안 하니까. 이게 그 정신적으로 머릿속에 생각할 때 타격이 틀려요. 자기가 고생한 양이 틀리기 때문에 그걸 공부라고 생각 안 하는 거죠. 거꾸로 생각해보면 고생을 덜하고 공부를 해야죠. 이 학습식도 한계가 있다는 걸 이제 영상 지금 여태까지 보신 분들은 이제 어느 정도 느끼셨을 거예요. 네. 근데 이렇게 생각도 하실 것 같아요. 책 읽기는 재미가 이제 중요한 부분인 것 같은데 네. 책 읽기에 재미를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
이런 사람들한테는 학습식이 맞는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요거는 어떻게 이해를 하십니까? 책 읽기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학습식으로 공부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 그런데 비율이 현저히 더 낮다. 꼬맹이 때라도 초등학교 때라도 책을 어느 정도 재밌게 읽으면 그 지적 호기심이 있는 것이고 그런 내용을 받아들 준비가 돼 있죠. 근데 공부라는 게 다 그거를 정리해서 받아들이는 거거든요. 그런데 책 읽기가 재미가 없다. 그런데 학습식 공부를 하면서 그 공부가 원활하게 되고 조금이라도 재미를 느끼고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가능성은 더 떨어져요. 저는 이럴 때 학습식으로 해보세요 라고 얘기하고 싶진 않아요. 가능성이 너무나 현저히 떨어지는 방법이기 때문에. 이 아이들이 보면은 자꾸 무리를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네. 마음이 급하니까 네. 자기 영어 실력은 굉장히 이제 낮은 단계란 말이에요. 네. 그러면은 낮은 거부터 시작하는 게 제일 빠른 방법인데, 그러니까 쉬운 거부터 배우는 게 제일 빠른 방법인데 마음이 급하니까 콘텐츠는 어려운 거를 자꾸 배우려고 하니까 이런 것들은 문장이 엄청 길어요. 그리고 직관적으로 그림이 없기 때문에 짐작하는 게 힘들고 이게 수능식 지문이란 말이에요. 대체로 이 친구들이 공부하는 게 이게 짧거든요. 맥락이 유지가 되지 않기 때문에 유추하기도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어려운 환경에서 스스로 세팅을 만들어 놓고 공부를 하는 거예요. 이래서 확률이 떨어진다. 네. 그러니까 쉬운 걸로 아주 쉬운 거, 그 그림을 통해서 유추하는 식으로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단어를 모르는데 어떻게 글을 읽으라는 거야. 이 얘기를 계속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얘기하는 영어 텍스트 연구 대상은 다 어려운 지문, 그림도 없고 이런 거라고 짐작이 좀 됩니다. 저는 이런 친구들한테 야, 쉬운 거에 너의 실력에 맞는 걸로 해야 된다. 그게 다른 친구들이 초등학교 저학년 때 했던 거야. 너는 지금 그걸 시작해야 돼. 그게 제일 빨리 배울 수 있는 방법이야. 저는 원서 읽기랑 이 학습식 영어 비교하면은 더 쉬운 게 뭐냐? 원서 읽기가 쉽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럼 이제 원서 읽기가 절대적으로 쉬운 거냐? 누구나 보편적으로 쉽게 할 수 있는 거냐? 그거는 아니다. 근데 현존하는 방법 중에서는 상대적으로 봤을 때 가장 쉽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공부를 너무 쉽게 하려는 마음가짐이다. 제대로 하는 게 아니라. 근데 그렇지는 않다고 봐요. 원서 읽기의 굉장히 큰 장점이 뭐냐면은 인풋이 많을 수 있다. 맥락이 이어지고 재미를 찾을 수 있는 포인트가 더 많기 때문에 이거에 몰입해서 오랫동안 하다 보면은 다 이게 인풋으로 인해서 문법도 되고 뭐 단어 컬로케이션도 되고 뭐 구문 개념도 생겨나고 어휘도 늘어나고 이게 확률이 더 높아지거든요. 그래서 쉬움에도 더 용이함이 있다. 이렇게 보는데 왜 많은 분들이 이 원서 읽기에 대해서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생각할까? 요 점을 생각해 봤어요. 제가 생각하는 이 대부분의 성인 정도 나이나 뭐 고등학교 나이 이후의 분들이 생각하는 영어 학습 이런 거는 수능 정도 지문을 떠올리면서 하는 말씀인 걸로 보이거든요. 이거를 기반이 없는데 원서 읽기를 뭐 일주일에 한 4시간 정도 투입해서 엄청나게 큰 효과를 보려고 한다. 이러면은 원서 읽기는 현실성이 없어요. 근데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짐작하는 건데 좀 뭐 약간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는데 제가 봤을 때 이 원서 읽기가 현실성이 굉장히 떨어진다 말씀하시는 분들은 일주일에 한 4시간 이하로 투자한 다음에 원서 읽기를 해서 이 수능 같은 것도 내신 같은 것도 점수가 굉장히 빠르게 향상될 거라고 기대하시는 분들 같거든요. 그러면은 현실성이 없는 게 맞죠. 원서 읽기 방법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다. 이 장점이 뭐냐면은 인풋 자체가 2배 이상을 시간을 투자할 수 있다. 이런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분들이 말하는 거랑은 뭐 저는 공감하기가 좀 힘들다. 그리고 이건 트렌드는 분명히 있습니다. 트렌드는 분명히 있어서 지금 특히 그런데 영어를 좀 잘한다. 그래서 영어를 좀 잘하는 아이들이 다니는 학원들이다. 대치동에서는 그 원서 읽고 책 읽고 글 쓰고 이런 것들이 영어를 제일 잘하는 아이들이 다니고 오히려 학습식으로 하는 거를 주로 하는 학원들에서는 아주 영어를 대치동에서 잘하는 아이들이 다니고 있지는 않아요. 물론 예외는 있겠지만 전반적인 트렌드가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일종의 부표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영어를 진짜 잘하는 아이들은 원서로 공부를 했구나. 이걸 보시면은 최상위권도 영어를 자주 잘하는 학생들, 나중에 시험을 잘 보는 학생들도 원서를 통해서 공부를 하고 잘 되는구나.
그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오늘은 원서 읽기 방법은 극소수 아이들만 가능한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이 정도로 할까요? 네. 감사합니다.